진정상품 병행 수입 많이들 사업을 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 구매 대행이나 병행 수입 이런 것들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자, 병행 수입을 하실 때 이게 왜 적법하게 가능한지, 그런데 적법하지 않아서 상표권 침해로 경고장을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독점 수입하는 업자들은 병행 수입이 눈에 가시입니다. 자, 이런 경우 적법한 경우, 그다음에 적법하지 않은 경우 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적법하지 않았을 때 우리 이런 것은 상표권 침해가 문제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우리 독점 수입업자라든지 상표권자 입장, 또는 우리 이제 침해자 또는 이제 병행 수입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자, 윤별TV 이번 컨텐츠로는 진정상품 병행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병행 수입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진정상품이 뭐고 병행 수입이 뭔지 이걸 우선 알아야겠죠. 우리가 병행 수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만약에 해외에서, 우리 미국에서 만약에 폴로라는 상품을 수입을 할 때, 자, 이게 병행 수입은 이제 상표권과 관련이 있는데, 자, 우리가 보통 어떤 권리자가 한국에 판매하기 위해서 독점 수입업자 또는 또 권리자가 한국에 수입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미국 폴로 제품을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 판매가 되면 되게 싸게 막 풀렸겠죠. 자, 그거를 뭐 제3자가 수입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걸 이제 병행 수입업자가 하는 거죠. 무슨 구매 대행을 한다든지.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자, 여기 원래 어떤 제품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떤 제품이 이렇게 A라는 게 있었다. 그러면, 자, 이게 A 제품을 가짜가 아니고 짝퉁이 아닌 상품이 직접 수입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어떤 권리자가 만든 제품을 똑같은 제품을 이렇게 수입을 하는. 근데 요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평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제뉴인 굿즈, 그게 진정 상품이고, 그 다음에 여기 평행하게 수입된다 그래서 진정상품 병행 수입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 쓰던 용어가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병행 수입, 진정상품 병행 수입은 상표권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를 좀 말로 좀 표현을 하면, 진정상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가 우리가 이제 부착돼서 배포된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아닌 거죠. 짝퉁이 아닌 거. 자, 그럼 병행 수입은 뭐죠? 독점 수입업자가 어떤 외국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또는 뭐 상표권자가 수입을 했을 때 제3자가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평행하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진정상품 병행 수입 또는 줄여서 병행 수입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병행 수입에 대한 거는 다 아실 거고, 자, 병행 수입의 어떤 유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상표권자라고 할게요. 권리자입니다. 해외의 권리자.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상표권이라는 거는 속죄주의라고 해서 그 나라에만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여기 한국, 미국이다. 근데 만약에 이게 권리자가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권리자는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어떤 독점 수입업자가 있을 때, 자, 좀 자기가 원하는 가격으로 팔고 싶게 좀 비싸게 팔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이제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싸게 판매가 되면 이제 경제적 차이 때문에 이렇게 수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이렇게 권리자가 같은 경우, 그러면 병행 수입이 인정이 되고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권리자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병행 수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권리자가 다른데 이 사람이 파는 제품이 한국에 오면 A라는 상표권자에게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권리자가 같은지 아닌지 요거를 확인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걸 이제 조금 약간 그림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좀 말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원래 한국과 이렇게 외국 권리자가 같아요. 자, 그런 경우에 적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만약에 한국의 권리자 외에 그거를 독점해서 쓰는 사람,
수입업자가 아니고요. 사용권자,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외국에서 수입만 한다. 이런 경우 적법합니다. 근데 항상 조건은 뭐냐면 요게 권리자가 항상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전용 사용권자가 별도로 제조를 하거나 그러면 부적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병행 수입은 어디 법 규정에 있는 게 아니라 판례에서만 인정이 돼서 이렇게 잘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행 수입을 좀 직접 찾아본다든지 그런 규정을 찾아보기는 어렵죠. 판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관세청 고시에도 좀 나와 있고요. 관세청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지식재산권에 대한 병행 수입에 대한 적법 여부 판단하는 내용이 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좀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적법한 경우입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다른 경우입니다. 다른 경우에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됩니다. 다만 한국 상표권자가 해외 상표권자와 관계해서 만약에 다르면 원래는 침해지만 총대리점, 독점 수입업자라든지 계열사잖아요. 그러면 이게 권리자가 일부러 다르게 하려고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엔 결국엔 같은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요거 내용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만약에 침해라든지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요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문제가 되는 어떤 상황을 극복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부적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권리자가 같은 경우에 적법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적법이 될 수 있는 거고, 자, 원칙적으로 다른 경우에 부적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행 수입에 관련해서 뭔가를 하시는 분인데 만약에 침해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권리자가 같은지 아닌지를 우선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유형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직접 알아보기가 힘든 경우에 자료 조사는 하실 수 있겠지만 법적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은 다 무료로 해드리고요. 좀 시간이 많이 들어가거나 법적 소명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이 청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편하게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만약에 이게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앞으로 돌려서 내용을 자꾸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침해가 발생을 했을 때 상표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권리자가 다른 경우 뭐였죠? 침해 민 형사상 조치가 가능합니다. 권리자가. 근데 만약에 총대리점, 독점 수입업자, 계열사 이런 경우라면 특히 이제 수입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조치가 어렵게 됩니다. 좀 억울하겠지만 이게 이제 상표권자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대신 이제 상표권 이외에 저작권 침해가 있는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상표권자 입장에서 보는 내용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침해자 입장에서 좀 보겠습니다. 침해 경고를 받았다. 자, 이런 경우 많이 문의가 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한다든지 여러 쿠팡이든 만약에 병행 수입을 통해서 뭔가 판매하다가 이제 경고장을 받으면 자, 맨 처음에 뭘 찾아보시라고 했죠? 상표권자가 같은지 다른지. 자, 여러분들이 해외 상표권이라든지 그런 걸 찾아보기가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변리사한테 문의하시는 게 좋고요. 공짜로 하긴 좀 어려운 경우 많습니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권리자가 다를 때 당연히 경고를 하거든요. 같으면 경고를 못 합니다. 대신 한국 상표권자가 총독계, 총대리점, 독점 수입업자, 계열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대리점이거나 독점적 수입업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뭐 계약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침해 경고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행 수입으로 적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소명서를 낼 수가 있어요. 대신 제가 이제 저작권 같은 걸 고려하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병행 수입은 상표권 문제고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행 수입을 했는데 제품의 사진, 그렇죠? 아니면 상세한 설명,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하신 게 아니고 원래 다른 권리자가 한 거라든지 다른 업체가 한 거를 쓰시게 되면 저작권이 문제가 됩니다. 저작권은 창작을 보호하는 거라 상표권, 출처를 나타내는 권리에 관한 거랑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유형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침해가 발생했을 때 상표권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침해 경고를 받은 자 입장에서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병행 수입은 이제 법적 규정이 없고 판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좀 쉽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모르시면 한번 다시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콘텐츠는 병행 수입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유형, 그 다음에 적법 여부들 고려하고요. 치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별TV의 윤영근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